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아, 최근 제가 했던 샤먼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요, 옆구리에서 태어나는 영웅, 옆구리에서 태어나는 영웅 신화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구리로는 절대 인간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 헤라도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제왕절개 여기 자르는 거예요. 옆구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옆구리를 잘라서 성인을 잉태한다? 그럼 이 이야기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예요? 뭔가 특이해, 일단. 뭔가 특이해. 뭐 이렇게 우물에서 태어나고, 뭐 이렇게 처녀수태되고, 뭔가 특이하잖아요? 옆구리도 특이한 스토리야. 근데 이 특이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죠. 얘가 뛰어난 아이다. 이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아이가 뛰어나고 훌륭하다는 걸 이야기할 때 자꾸 이렇게 특이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그냥 막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 뭐랑 관련이 있다? 천문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구리 탄생의 이야기도요, 천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스토리는 이거죠.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가 옆구리로부터 태어난다는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옆구리에서 태어났구나. 또 보면은 이렇게 유럽의 뭐 로마 제국의 그 영웅 카이사르 시저죠.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수메르 신화에 보면은 수메르의 위대한 그 어떤 왕이었던 루스탐도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옆구리. 그리고 또 우리나라 박혁거세 또 신라가 나오네. 박혁거세의 부인이었던 알령 부인이 있어요. 알령 부인. 이 알령 부인도 이게 파사 부인이라고 해서 샤먼이거든요. 근데 이 알령 부인도 신화를 보면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옆구리 탄생 신화가 있어요. 옆구리? 왜 옆구리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천문 때문입니다. 자, 또 천문 들어갑니다. 보시죠. 자, 하얀색으로 선을 그어놓은 게 이게 바로 처녀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태양, 여기 파랗게 빛나는 별 있죠? 이게 처녀자리 별자리 중에 가장 밝게 빛나는 스피카라는 별자리예요. 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노란색 길은 태양이 지나가는 길 황도입니다. 태양이 이렇게 처녀자리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요때 태어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저 스피카라는 별 자체가 처녀의 옆구리잖아요. 그렇죠? 처녀 자리에 옆구리에서 밝게 빛나는 별인데 태양이 이 옆을 지나갈 때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즉 물고기 자리 태양시대니까 처녀수태긴 처녀수태인데 처녀수태리를 좀 더 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응? 처녀수태로 태어났는데 또 옆구리에서도 태어나마. 오예. 이러는 거죠. 태양이 스피카 별자리랑 이클립스, 식을 하면서 지나갈 때, 일직선 정렬이 일어났을 때 태어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구리 탄생 신화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왜 스피카 별이 중요하냐? 저 스피카 별이 생명 탄생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점성학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저 그 처녀자리 별을 아이시스로도 인식했어요. 물론 아이시스로 인식하는 별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시리우스 별도 아이시스입니다. 네. 오리온 별자리는 오시리스, 큰 개자리 시리우스 별은 아이시스를 상징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오시리스 신화를 보면은 오시리스 신이 세트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일강에 관짝에 갇혀갖고 빠져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오시리스의 부인이었던 아이시스가 찾아서 갖고 오죠. 그랬더니 다시 세트 신이 오시리스를 12조각으로 쪼개가지고 나일강에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이시스가 다시 그 12조각의 그 시체를 찾아서 하나하나 오시리스 신을 이렇게 해도 시체를 갖다 이렇게 결합을 시키죠. 그때 한 개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한 개. 그게 바로 오시리스 신의 거시기였어요. 왜 못 찾았느냐? 그거를 나일강에 물고기가 먹었답니다. 하필이면
물고기가 거시기를 먹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런 제기를 할 수가 없네? 그러더니 갑자기 징징징징 하더니 갑자기 임신을 합니다. 처녀수태. 물고기가 나오고 아이시스가 오시리스이 죽었는데 임신을 합니다. 이건 처녀수태라긴 뭐하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잖아. 근데 수태 합니다. 왜? 나중에 물고기를 찾아서 오시리스의 성기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얼레리꼴리를 해서 임신을 했대요. 신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이 별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집트 별자리에서는 이 처녀 자리가 아이시스 신이고 스피카가 바로 뭐냐면 아이시스가 들고 있는 오시리스 신의 성기입니다.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하기 직전인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하기 직전인가? 그래서 옆구리에 있는 건가? 어쨌든 오시리스 신의 성기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스피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인들은. 그래서 스피카는 생명의 별이에요. 오시리스 신의 성기입니다. 그러니 임신을 할 수밖에. 처녀수태. 태양과 스피카가 겹쳐지는 걸 보기만 했다고 여자가 임신을 해버리는 거지. 오, 그래서 옆구리로부터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날짜가 10월 달입니다. 그렇죠? 10월 달인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10월 달은요, 개천절이 있는 날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이잖아요. 10월 3일 날, 음력 10월 3일에는 초생달이 뜨는 날입니다. 초생달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10월 자체가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자, 이거 옛날 때 얘기했죠? 하늘에 태양을 활로 쏴서 떨어뜨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건 통과할게요. 옛날 때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자, 우리가 오늘날 동지를 태양신의 부활이라고 믿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2월 21일 태양이 뜨지 않는 거는 북위 66.6도 북극권이에요. 거기서 태양이 뜨지 않는 이유는 사게테리오스, 궁수 자리에 궁수가 태양을 활로 쏴서 떨어뜨렸기 때문이라고 믿는다고 했잖아요. 활을 쏴서. 그게 12월 21일입니다. 물고기 자리 시대. 물고기 자리 시대에는 동짓날이 12월 21일이에요. 지금 물고기 자리 시대에는 동짓날이 12월 21일인데 그 12월 21일에는 태양이 궁수자리랑 같이 뜹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천손이 강림하는 날과 태양이 화살에 맞아서 떨어지는 거는 같아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종교 지도자 혹은 우리나라를 어떤 특정 민족을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믿는데 그 내려오는 과정이 화살에 맞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쪽에 했던 화살 이런 게 많이 나온 겁니다. 민족 족조에도 화살 시자가 그래서 있잖아요. 왜? 천손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니까. 그래서 태양과 궁수 자리는 매우 중요해요. 이게 같이 있어야 돼. 왜? 천손이 그렇게 내려온다고 믿으니까. 궁수 자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물고기 자리 시대는 12월 21일이에요. 여기 나오잖아. 12월 21일에 궁수 자리와 태양이 같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 날이 바로 태양신이 강림하는 날, 태양신이 부활하는 날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개천절은 뭐가 되는가? 여러분, 개천절은요, 일단 고구조선 건국이 BC 2333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조선이 건국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 볼까요? 지금은 물병자리 기준으로 써는 겁니다, 이게. 물병자리. 그래서 12월 달에는 원래는 궁수자리가 태양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3월 달이 물병자리랑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갈자리가 있는 거예요. 궁수자리가 한 칸 밀렸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10월 달이 왜 중요한지 자 볼게요. 자, 일단 갑니다. 땡. 자, 지금으로부터 BC 2333년, 즉 고조선이 건국됐다는 그 시기는 태양이 황소 자리에서 양자리로 이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즉 그 얘기 뭐다? 3월 24일 춘분 때 태양이 우리 지금 물고기 자리랑 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황소 자리랑 떴어요. 근데 이것도 바뀌는 시기라
태양이 황소 자리에서 뜨는 시기에서 양자리로 변하는 과도기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궁수 자리랑 태양이 같이 떴던 시기는 10월입니다. 보이십니까? 고조선이 건국되었다고 하는 BC 2333년 저 시기는 황소자리 시대에서 양자리 시대로 변하는 시대였어요. 즉, 저 당시의 쇠천년은 양자리 시대입니다. 단군 조선은요, 양자리 시대의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에는 천손이 12월 달에 강림하는 게 아닙니다. 왜? 12월 달에는 물병자리랑 태양이 같이 뜨지 궁수자리랑 뜨지 않아요. 근데 천손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건 화살 맞고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즉 태양이 궁수자리랑 같이 뜨는 날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고조선 건국 시기 때는요, 태양이 10월 달에 궁수자리랑 떴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태양력과 음력은 약 한 달의 오차가 납니다. 예,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022년 개천절, 원래는 음력 10월 3일인데 요즘은 태양력으로 10월 3일날 하잖아요. 실질적인 개천절은 언제였어요? 양력 10월 27일인가 그랬다고. 약 한 달 정도 뒤였어. 보이십니까? 어? 음력 10월 3일은 양력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략 10월 25일에서 10월 27일,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시기는 바로 태양이 궁수자리를 지나갈 때였어요. 고조선 시대 때 얘기하는 겁니다. BC 2333년 시기. 왜 고조선 건국이 음력 10월 3일인가가 보이십니까? 천손은 화살에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진짜 화살 쏘면 미친놈이라 그랬죠? 이건 심볼일 뿐이라고 얘기했죠? 보이십니까?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옆구리로 태어나는 그러한 영웅이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된 거는 천문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스피카벨과 함께 지나갈 때 그때 태어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조선의 개천절을 왜 음력 10월 3일 날 하느냐, 왜 10월이냐라는 거는 고조선 건국 시기에는 바로 궁수자리 때 태양이 궁수자리랑 함께 뜬 때가 10월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물고기 자리 시대 때, 그러나 BC 2330년 3년 때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는 10월이었어요. 그렇죠? 이랬다는 거. 그러고 보니까 오늘 두 개를 알려드렸네요. 옆구리에서 태어나는 신화와 개천절이 왜 음력 10월 3일인가, 두 개를 말했네. 제목을 두 개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화살을 써서 9개의 구이족이 맞고 떨어졌다. 10개의 태양 중에 9개가 지상으로 천송강림하였다 라는 신화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양자리 시대에 맞춰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황소자리의 시대가 끝나고 양자리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서 쇠천년의 왕조 국가가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고구려가 탄생하죠. 그래서 고구려의 국호가 뭡니까? 연호? 다물. 왜? 팀물. 고조선이 약 2000년간을 존속했어요. 양자리 시대를 쭉 지나간 국가입니다. 양자리 시대를 이끌었던 국가였어요. 그리고 양자리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물고기 자리 시대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 자리 시대는 처녀수태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과부의 자식인 주목이 나타나요. 그리고 고구려를 건설합니다. 고조선을 계승해서 고구려가 탄생돼요. 그리고 그 고구려의 연호가 어떻게 됩니까? 다물, 티물. 바로 철의 시대. 금은동철, 금은동철 철의 시대. 이렇게 해서 연호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구려라는 나라는 물고기 자리 시대의 천년 왕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 별자리가 이동하면은 별자리의 이동에 맞춰서 수도를 이전하고 거주지를 옮기기도 하지만 국가를 정기적으로 교체했습니다. 이 전통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대홍수 시대 때 살아남았던 그 엘리트들이 아직도 한반도 어딘가에 살아남아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보이지 않게 어둠의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 섞여 살고 있다면, 이제 새로운 새천년이 열리니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천문변에 맞춰 건국된 고조선 해갖고 고조선은 양자리 시대의 국가였다라는 걸. 그래서 초생딸과 금성을 고조선 그 톡이라고 해서 거기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바로 음력 10월 3일과 기풍을 냈다. 그때가 초생딸이 뜰 때예요. 초생딸과 금성. 그쵸?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오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게 주제가 두 개네요. 옆구리에서 태어난 신화 이야기와 그 다음에 개천절이 음력 10월 3일인 이유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서 이번엔 짧게 17분 만에 끝냈네요. 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